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타운 TV에서는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좀 휑하죠? 오늘 이 패널분이 없이 오늘 단독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제가 좀 무겁긴 무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희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준비된 거는 지난주 방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저번주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기획 취지와 좀 맞게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좀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오늘 그런 취지에 맞는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제목과 같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김대중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전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어떤 제왕적인 이미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혼자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뭐 분분한데 또 그런 소수의 목소리도 타 지역 사람이 아닌 전라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왜 이런 코너까지 기획을 하고 전라도 출신의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제목까지 걸어가면서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는가.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좌우의 이념 싸움 와중에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지금 전라도인과 비전라도인의 투쟁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큰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념 싸움보다도 저는 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서야 과연 우리가 후일 통일이 되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원천적인 통합이 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라도 내부에서 그간 지난 10수년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오면서 누려왔던 이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너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전라도가 과잉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내려놓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돼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먼저 이 대한민국에서 전라도가 어떤 비전라도인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지금 요새 하물며 모욕죄 중에 너 전라도인이지 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리고 서울 거주를 하고 있는 전라도 출신 중에 고향을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대관절 어쩌다가 이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까지 속여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많은 책임은 아마 김대중을 필두로 한 정치인들, 과거의 정치인들 이들의 책임이 많은데 선량하게 그냥 정치도 관심 없는 일반 서민들이 이런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이지 않나.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코너는 많은 저명하신 패널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외부 이 패널분들이 바라보는 전라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파 애국자,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전라도가 앓고 있는 병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간 전라도를 오해를 해왔던 분들은 다소 이런 지역적 특성과 이런 집단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구나 라고 화해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는 더 제가 바라는 거는 전라도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 민주화가 뭔가 혹은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자세는 뭔가 진정한 통합은 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이 뜻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전라도 분들이 많이 합류하기를 그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라도를 대표하는 요새 인터넷 신조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도라고 합니다. 라도. 전라도의 뒷말 라도. 홍어, 통수, 전라민국, 전라인민공화국 등등 많죠. 전라도를 일컫는 단어들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정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대로 두고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라도의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를 포함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던 특성,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생긴 기질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대관적이 전라도라는 땅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이게 끈끈한 어떤 유대감, 전투력, 긍정적인 면들. 그렇지만 사람이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것 또한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요새 대표적으로 과거의 어떤 고서에서 이유를 찾는 대표적인 문헌 중에 이 전라도 이런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 중에 훈요십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직전에 많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10가지의 이 유언인데, 그 중에 8조가 이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게 있어요. 뭐냐? 차양 이남 금강 밖에 인재를 등용하지 말 것. 즉 차양이 현재 차령산맥이고 금강이 금강, 즉 충청도 이남의 호남 땅입니다. 호남 땅에 인재는 등용하지 말아라. 고려 태조 왕건이 자식들한테 그런 유언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지역 주민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명백하게 제가 지금 전라도 사람들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국가 통합을 위해서 착한 통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 삼성 이병철 창업주께서 명언을 남겨주신 것 중에 혹복법료, 소위 일베 용어라고들 하는데 분명히 있었던 명언이죠. 이게 뭐냐면 호남 사람들은 뽑지도 말고 뽑더라도 요직에 앉히지 말아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절대 뽑지 말고 실수로 뽑았더라도 그 사람을 중요 자리에 임용하지 말아라. 그게 뭐겠습니까? 기승전 뒤통수죠. 지금 이렇듯 이 호남 사람들을 일컫는 대다수의 이 키워드가 배신과 배반에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전라도인으로서 저는 이건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대단히 주변 이웃들과 이 농업을 통해서 평야지대에서 이 집단을 이루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연대감이나 집단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소작농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주인의 몫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같은 소작농이라도 정작 주인 앞에서 하는 처세와 그 소작농끼리 하던 처세가 달랐을 가능성도 많죠. 그게 아마 타 지역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끈끈하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전라도의 정치 모양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전라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홍어라는 말이 있어요. 홍어. 이거 김대중 때문에 생긴 말인데 이 김대중이 전라도 특산 흑산도 특산품 홍어를 대단히 좋아해서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뒤통수 친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배신자 키워드를 전라도 사람들 홍어 합니다. 뭐 다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새는 이게 지금 다 아는데 근데 이걸 떠나서 요새 어린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극단적으로 착콩 죽콩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착한 홍어는 죽은 홍어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착한 전라도 사람은 죽은 전라도 사람밖에 없다. 이런 식인 어린 친구들이 타 지역 어린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해당 지역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 이면을 듣자면. 이게 뭐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일베 용어예요. 일베 용어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거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은 뭐 쓰레기다.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지만 그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각성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특성이 그간 과거의 행적이 이 사회로부터 이토록 전라도라는 지역이 전라도 비전라도끼리 대립을 하도록 만들어 왔는가.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으로서는 좀 서글프고 과연 이게 전라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결과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을 기획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이 주제가 오래 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겠구나 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대체 너는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냐? 혹시 너 정치할 거냐? 혹은 너 뭐 사람들한테 뭐 이슈가 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답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이 앞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김대중을 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유명해지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정치에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역설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제가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현재의 구조의 정치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김대중과 호남을 욕하는 사람은 그 어느 이슈에도 주류가 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틀렸어요. 다만 제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많은 좀 자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탈라도 분들이 용기를 내서 많이 나오면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이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난 첫해 손상윤 회장님 대한민국의 대표 애국자이신 뉴스타운의 손상윤 이 회장님 대한민국 순혈 애국주의자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애국자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 방송 모니터를 하면서 리플을 좀 많이 봤습니다. 리플을 쭉 보면서 아 정말 이 리플은 다음 방송에 좀 참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리플을 몇 가지를 좀 들고 왔어요. 도대체 전라도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제 생각만을 또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보다 더 잘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JSU님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전라도보다 전라도에 부역하는 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전라도도 아니면서 전라도와 광주를 찬양하는 얼빠진 지식인들이 심지어 서울대 교수 중에도 다수입니다. 겉으로는 최고 지식인이지만 그 머릿속에 지성은 들어있지 않으며 심지어 지식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의 권위를 충실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6들. 전라도가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전라도의 사상적 기반을 둔 386들을 전라도가 직접 부정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정말 공감 갔거든요. 제 취지와 100% 맞아떨어져요. 그들은 지식인도 지성인도 민주 시민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꿀을 빠는 그 패거리 문화를 분쇄하고 그 패거리즘의 덕을 톡톡히 보는 전라도의 집단 이기주의, 이 유혹에서 스스로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바로 세워지는데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장영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전라도 분이세요.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목포 출신이래요. 그 김대중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목포에서 태어나셔서 뭐 경상도도 가셨고 전국을 돌다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의식적 특성이 다르다. 예, 전 이건 공감해요. 제가 전라도에서 절반을 살았고 부산에서 절반을 살아본 결과 확실히 지역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전라도는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지주와 소장농의 의식 체계가 있다. 즉 소장농은 농한기가 되면 지주가 소리꾼을 불러다가 공짜로 공연시켜주고 공짜로 음식 주면 공짜로 받는 것이 당연한 정신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짜를 당연시 한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먼 친척이 잘 돼 있어도 혼자 목에 힘들어가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동네 단위, 시 단위, 도 단위로 단합을 잘한다.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 스스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국제정세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호남인도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행동해야 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분이 목포분이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다. 전라도 사람들은 특히 그게 심해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24초 이내에 공무원이 나와도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전라도 특징이에요. 별 상관도 없는데. 이것도 있고 또 이분은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좀 골라봤는데 이순신 님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에게 피해의식이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소외를 받았다. 김대중을 통해 한풀이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김대중을 신격화하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5.18이라는 사건을 문제화해서 그걸 뭉치게 하고 그 5.18로 끊임없이 선동을 하여 전라도 사람들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사실 전라도 사람들은 5.18은 폭동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저처럼. 그러면서 진실은 밝히기 싫어한다. 왜냐? 전라도 사람들은 5.18이 민주화라고 우겨야 그들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할 거다. 정치인들과 손잡은 5.18 정말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져야 할 사건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전라도를 위하는 일이다. 나는 전라도 76학번인데 이분도 이순신 이분도 전라도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나오시라고요. 제발. 대화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앉으면 싸움밖에 안 된다. 전라도 사람으로서 명확히 밝혀야 전라도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야, 두 분이나 전라도 분이고 저와 똑같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악플도 있었어요. 네가 전라도 출신이면 조카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라. 개 흉노 쪽발이 또 뭐 이런 악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리플이 김은기 님이 적어주신 뉴스타운 안 실장 화이팅.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보시면 저는 제가 이 전라도의 문제를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들 알고들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라도 사람, 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리플 중에 두 분이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전라도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내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전라도가 지난 정치인들로부터 거대한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개돼지처럼 전라도엔 지성인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로부터. 그리고 정치인들이 적당히 배고프지 않게, 적당히 춥지 않게 먹이를 줍니다. 무엇으로? 돈과 이 뭐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기득으로 보상을 해주면 넘치게는 안 해줘요. 보상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게 부조리가 부조리인지도 아는데 공짜를 원체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의를 정의롭다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저는 광주 5.18이 폭동이고 이게 북한군의 침투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선동된 일반 이 시민들이 많이 피해도 받고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특히나 교도소를 습격하고 이유가 안 되잖아요. 소위 민주화라는 운동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교도소를 습격을 합니까? 그리고 다 해봐야 이 전라도 땅에 면허증이 발급된 게 뭐 일종이 100몇십 개밖에 안 된다는데 100몇십 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아시아 자동차에서 몇백 대 되는 그 차량을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왔고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 5.18 쳐보면 광주도청에 그 다이너마이트니 뭐 각종 총기 잔뜩 있습니다. 그게 일반 대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의심만 해보더라도 이게 뭐 결과적으로 지금 김대중을 포함한 문재인까지 그리고 전라도에 기생하는 정치 쓰레기들이 이것은 민주화여야만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배고프지 않게 당근을 주면서 사육하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적당히 배고프지 않는 당근이 너무 맛이 있는 나머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전라도를 아우르고 있는 엄청나게 모르겠어요. 이 프로가 어느 정도 몇 회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주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1년 이상은 갈 수 있는데 이게 인기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인기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잘리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라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파헤치고 이런 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프로 정치꾼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연 전라도가 대한민국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김대중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특히 전라도에서는 김대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저는 420만 명,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지금 현재 인구가 4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아이들 빼고 유권 안 가진 꼬맹이들 빼고 뭐 한 240만 명 정도가 유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외로 적어요. 이 인구가. 그러면 그 인구 중에 과연 김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과오, 공과오 이거를 아는 전라도민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이 전라도에 대해서 알고는 싶어 할까?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지금 전라도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 선상님 하면서 김대중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와도 재갈을 물려버리는 뭐 법을 만든다느니 사자 명예훼손이라느니 이런 식의 탄압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는 99.9 많은 소수점에서 제가 오늘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 그러면은 저는 김대중을 지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김대중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이 과오만을 남긴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도 전라도에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김대중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보단 김대중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나름 생각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이 인간 김대중 그리고 정치인 김대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먼저 이 김대중에 대해서 몇 건의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이 김대중의 과오는 다 할 수 없는데 몇 가지를 추려드리기 이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유통이 됐었고 헌책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 특히 우파분들은 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복사로라도 되어서 이 인간 김대중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데 이 책이 정말 기준이 되는 책인데 어떤 책이냐 그러면 손충무 기자라는 사람이 쓴 비자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자금이라는 책.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됐건 뭐 찾아보시면 이 인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그간 대한민국 반백년 동안 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전라도를 대해왔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폐악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인간 김대중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세히 잘 정리가 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자금이. 김대중을 알기에 이게 기본이 돼요. 근데 이 책이 누가 적은 건지를 알면 대한민국 소위 좌파 좌익들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손충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김대중이 80년대에 국가 내란 사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께 악망문, 소위 살려주십시오 하는 악망문을 적고 수감이 돼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그때 이 김대중의 사면, 구명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손충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김대중의 구명 활동에 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대중의 이 소울메이트죠. 이 정신적 동지 관계요. 오직 김대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손충무 기자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 김대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처음 탄압을 해버립니다. 베트남이 적화되고 나서 이 간첩들을 제일 먼저 숙청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북괴가 이 나라를 통일을 했을 때 전라도가 가장 먼저 숙청당할 가능성이 큰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탄압을 받냐. 뭐 여기저기에서 이 인간적 김대중의 추잡함을 알게 돼서 몇몇 건 폭로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 폭로 중에 대표가 되는 게 김대중의 성이 김씨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 내용, 김대중의 이 생애, 그 다음에 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손충무 기자입니다. 손충무 기자. 이분이 이걸 폭로를 하면서 가시화됐던 거예요. 즉, 이런 치부까지 알고, 사실이라면, 치부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비자금 책을 보면, 일반인들, 박지원 따위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꼭 호남분들은 빨갱이 서적도 보시면서 이거 한번 꼭 보세요.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꼭 권해드립니다. 근데 김대중을 이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대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탄압을 받습니다. 탄압을 받는데 옥에도 갇혀요. 옥에도 갇히다가 결국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민 갔다고 하는데 도망을 갑니다. 모르겠어요. 조만간 저도 이민을 가야 될지 도미를 해야 될지.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도망을 가서 미국에서 교민들에게 김대중의 추악함을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걸려서 지병으로 존스 홉킨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010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문사했습니다. 죽었어요. 아직 이 손충무 씨에 대해서 죽음 의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된 게 없어요. 누가 죽였는지,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예. 그렇습니다. 죽여야, 그게 타살이라면, 의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살이라면, 이 사람이 죽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죽였겠죠. 예. 이 책에, 저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책에 써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대선의 큰 사업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죠. 대선의 큰 사업을 앞두고 분망하실 선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요즘 텔레비전 화면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1971년 일본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서로 뜨겁게 포옹하던 때가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물론 약속했습니다. 선생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 2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치면 한 200억 합니다. 밖에 보탬해드리지 못한 것을 지금도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을 오늘의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보람을 찾습니다. 나는 선생이 대선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 누가 쓴 거냐 이제 나와요. 주체 86년. 주체하니까 이제 딱 감이 오시죠. 1977년 12월 5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주석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김병식 부주석입니다. 이 사람이 김대중에게 썼던 편지고 이것을 손충무 씨는 가지고 있고 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 1971년이 뭐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대선. 그러니까 이 돈을 언제 전달했냐면 1968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김대중을 돕기 위해 줬던 내용이에요. 200억을 북한에서 난파 간첩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나만의 정치인일 수가 있어. 뭐 냉정한 의미로 보자면 이런 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만약에 조사해본 결과 100% 맞다 그러면 죽었긴 하지만 간첩이잖아요. 간첩의 돈을 받고 200억으로 정치를 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적죄를 물어야죠. 근데 아무도 조사를 안 합니다. 김대중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선상님이라 그러죠. 우리 선상님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만 일생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입 닥치라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특히 전라도가. 이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일종의 협박 편지로 읽혀집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김대중이 이제 대선까지 나가고 당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과거에 너한테 이런 돈을 줬는데 잊어먹지 마. 까불지 마. 우리 너 목줄 죄고 있어. 이거를 암시하는 협박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자, 우리가 김대중의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대중이 사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중에 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 국가를 상대로 김대중이 했던 행적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키워드가 나라 잘 되는 꼴, 이 남한, 대한민국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봤던 사람이에요. 김영삼이하고 김대중하고 민주화라는 자기들도 이 민주화가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 같아요. 민주화가 진정한 민주화가 뭔지 그리고 국가관이라는 건 뭔지 이거 의식 없었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때 당시에 학습 수준이 많지 않은 그리고 겁먹던 뭐 전대엽 이런 친구들을 선동을 해서 마치 입맛 좋게 사육 이 길을 들인 거예요. 그게 친절하게 전대엽 데모 세력들이 홍위병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전라도 쪽은 김대중이 민주화로 먹고 경상도 쪽은 김영삼이가 민주화로 먹고 지들끼리는 싸우는 척 하면서 가짜 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붉게 멍들였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둘이 친해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뭐 김대중 아까 말했듯이 그 당선 과정에 있었던 나라 하여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김대중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어요. 뭐 극단적인 예로 경부고속도로가 이 신설되던 그때 당시에 뭐 포크레인 앞에서 들어 누웠고 뭐 이런 것들 그때 김대중 말 들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안 뚫었으면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됐겠어요. 도룡령 때문에 터널 뚫지 말라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김대중이가 사실 5.18도 김대중이 석방해라고 일어난 거예요. 국가 내란 사범을 석방해라. 우리 선생님 죄 없다 석방해라. 이러면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개중에 김대중이 갇히니까 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남한을 분란시키는데 누가 제일 덕을 보겠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 남한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손 놓고 그 좋은 먹잇감은 나도 쓸 리는 절대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 김대중의 대통령 되기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에서 이런 협박성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어떤 의문, 그리고 그 협박성의 편지, 실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사실에 가깝게 제가 심증을 굳히게 되는 거는 김대중이 말을 하지 않아도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 이 사람 진짜 한편으로는 열심히 대통령 했구나. 어딜 위해서? 아까 그 협박편지 보낸 거기를 위해서. 자, 제가 김대중 재임 시절에 김대중과 연관된 각종 게이트와 비리를 좀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이거 일일이 읽으려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주세요. 전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네스에 오를 만한 게이트 총정리라고 적혀놨는데 아, 저도 김대중을 나름 공부를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보십시오. 이 깨알 같은 글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죠? 대충 보면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 최규선, DPI, 고급 온로비, 하물며 해경 보물선 발굴에 해경 인력 장비 동원 쫙 여기까지 와서 한 30개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김대중 때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뭐 뇌물 먹었네 만에 지금 뭐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것 갖고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북 불법 송금, 정치자금, 뇌물 수수로 구속된 인원만 30명이 넘습니다. 측근 중에. 이 경제적 공동체들. 보세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리고 아들 3명 다 구속됐고 트리플이죠. 트리플. 아들 3명 다 구속돼서 뭐 대략 제가 조사가 가능한 것만 추려온 것만 해도 한 50개 됩니다. 김대중한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구속됐어요. 첫째 김홍일 나라종금 뇌물수수 구속, 김홍업 둘째 뇌물 먹고 구속, 김홍걸 셋째 얘도 뇌물 먹고 구속. 렉서스가 얘 때문에 떴잖아요. 렉서스가. 그리고 이거를 안 적었구나. 그 70 먹었던 그 김대중 처남입니까? 처남 원조교제 구속.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비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뇌물이니 돈과 관련된 거, 불법 대북 송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탄핵을 한 60번 당해야 될 공적들이에요. 이게 김대중이 단 5년 만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으킨 겁니다. 전라도 분들은 이것 중에 한 2가지만이라도 한번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치면 조사를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떠들고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 아닌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김대중이 아까 그 편지의 내용과 의식의 흐름이 같은 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어떤 짓을 하냐면 지금 문재인이 같은 짓을 해요. 바로 국정원의 대공사정 라인을 남한의 3,000명, 북한의 휴민트 250명을 공개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한은 실직시켜버려요. 즉 분단 국가에 있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분단 국가에 있고 적국이 휴전선 이북에 있는데 그 대공을 감시해야 될 국가의 정보기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 일을 합니다. 남한의 3,000명 국정원 직원 관련자들 다 숙청해요.
북한에 우리가 보내는 우리식의 휴민트 간첩이죠. 남한에서 북파 간첩.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명단 다 공개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이 김대중은 당선이 되자마자 두 가지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 방식을 남한을 위해서라고 통치하지 않았어요. 80%는 북한, 소위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북한을 위하는 정치만을 했죠. 통치를. 그리고 남한은 캐시플로우였습니다. 캐시카우. 돈을 벌어서 북한에다 가져다 주기 위한 노예들. 그런 식의 통치를 했고, 그게 지금 김대중이 말하는, 김대중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한 이 햇볕 정책이 지금의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만들게 한 모든 원흉이 되고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나 대한민국 주사파들은 알고 있으면서 외면합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김대중식의 무작정 퍼주기 햇볕 정책이 이 나라의 안보 위기와 안보 창사를 불러왔습니다. 핵도 아니고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어요. 내일 모레 떨어지면 저희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김대중이가 마냥 퍼줘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건 정치적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고. 그 노벨상 지금 문재인식의 정치 보복 중에 하나가 누군가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은 회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 그 국정원이 시켰다고 해서 지금 구속을 시키고 난리가 아닌데, 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패한 정책으로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평화상이 뭡니까? 인류 평화에 공헌한 건데, 김대중은 이런 식의 정치 오류를 범해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의 5,200만 명을 북한의 핵 인질을 만드는 데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상을 줬으면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서 반납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대중의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때 두 가지 카드죠. 김대중이가 북한을 소위 말해서 지원 정책 노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수백만 명이 아사를 하는 절체절명의 평양의 위기가 왔는데 정말 저대로 고사시켜버릴 거냐. 지금 현재 이르러서 국제정세, 저희 김정민 박사님 포함, 제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이 김정민 박사님 포함 모든 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 김대중이 김정일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북한은 탱크에 기름 한 방울 넣을 여력이 안 돼서 자멸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렇게 통일이 됐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행, 안보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사실 김대중이 살려준 거거든요. 김대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김대중의 과업을 알고 있느냐는 거고요. 자, 우리가 김대중을 이야기를 할 때 김대중의 공적 중에 하나가 IMF를 슬기롭게 탈출했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김대중은 IMF를 슬기롭게 탈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대중이 했던 방식으로 IMF를 탈출을 하는 거면 김대중이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대통령을 해도 그 방식으로는 그렇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 원체 이 나라는 그동안 쌓아놨던 부동산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자산이 많았어요. 그걸 다 사채업자한테 팔아버렸잖아. 헐값에. 그 돈 가지고 달러 받아가지고 그냥 위기 넘겼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 방식으로 누가 위기를 못 넘기냐. 이게 어떻게 공적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김대중이 그때 당시에 IMF 탈출 정책 중에 몇 가지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병폐로 만드는 게 부동산 정책, 그리고 카드 남발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 양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량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해외 매각, 이걸로 대한민국의 대기업 숫자가 줄어버렸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기업 숫자가 너무너무 줄어버렸어요. 대기업이 많아야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건전한 고용이. 김대중이 모든 국가의 기관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 IMF 극복에 대한 재평가, 이것도 다시 해야 돼요. 사실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 김대중이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거짓말을 한 것과 틀리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인데 정치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이, 죄송합니다. 인상을 펴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는데, 김대중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인상이 자꾸 써져서 보시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김대중의 재임 기간 중에 있는 병폐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거 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앞으로 건건별로 다룰 겁니다. 저희 뉴스타운에서 건건별로 다룰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현재 안보 참사에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김대중의 IMF에서 어떤 과오가 제일 크냐면요,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를 다 무너뜨렸어요. 김대중식의 IMF 구제 방안은 돈이 최고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젊은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줘 버렸어요. 부모 존경하고 어떤 예전에 정의 부르짖고 불의를 보면 참지, 이런, 그리고 하물며 TV에 나오는 드라마 요새 한번 보십시오. 못 사는 가구를 비춰주는 드라마가 없어요. 다 의리의리하고. 그게 뭐냐? 그때 시작된 황금 만능주의, 돈의 가치를 너무 극대화시킨 나머지 젊은 애들의 모든 가치가 기승전 돈입니다. 모든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애들을.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저는 김대중의 가오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영혼을 무너뜨렸죠. 자,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것도 문제지만 김대중은 죽고 나서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장애로 지금 남아있어요. 사실 현 시점에서 살아있는 김대중보다는 죽은 김대중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도와 비전라도로 구분짓게 되는 게 김대중을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않는 자입니다. 김대중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 이 한반도, 당군 건국 이래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건물과 동상이 세워진 인물은 김대중이 유일무이하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남한은 김대중, 뽀김. 김대중 이름을 팔아서 지금 국가 예산을 받는 단체가 지금 확인된 것만 15개입니다. 이거는 더 자질구레한 거, 전라도에 가면 식당에 김대중 이름 적어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사가 잘 돼서 그래요. 김대중 생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벨 평화상 기념관, 도청 김대중홀, 김대중 도서관 연세대학교, 경기 북부도청 김대중홀, 그리고 전남도 광주시 김대중 문화궁전, 평화댐 김대중 동상, 평화댐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동상은 김대중 걸 세워놨어요.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아방궁, 신안궁 김대중 다리도 김대중입니다. 이순신급이에요.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대상, 김대중. 아니, 우리가 세종대왕 이름 건 단체와 건물과 이 재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건 몇 개나 있어요. 과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신적으로, 지금 신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성역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김대중이 어떤 대단한 넘볼 수 없는 역사적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을 숭배하는 작업과 매우 유사해요. 지금 그 주도 세력이 전대협이고, 전대협의 근거지는 전라도예요. 나머지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광주에 뭐가 하나 생기고 전라도에 뭐가 하나 생겨서 내 자식이 취업을 하고 나쁜 거 없잖아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 누구 돈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걷어서 타 지역 사람들 포함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이게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위 김대중 문화궁전입니다. 아문법이라는 거. 이게 원래 정확한 거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유승민이 통과시킨 법인데 이게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뭐를 건립한다라는 명목으로 결국에는 김대중 찬양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궁전 하는 겁니다. 이게 건립 예산만 5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비가 8천억이에요.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들어가는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 돈 누가 낼 거예요? 문재인이 해외에서 투자받아가지고 지가 이거 낸다 그러면 해라 이거예요. 아니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인들한테 동의를 얻고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한 사람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용조차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매년 8천억이라는 관리비와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3, 40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전라도는 지역 노블레스 집단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 쬐깐한 240만 명 있는 지역이 뭐 어떤 특별 프로젝트 5조씩 받습니까? 그리고 여수 해양 엑스포 그 관객 몇 명이나 됐어요. 전 여수에서 배도 거쳤던 사람입니다. 여수 해안가 그 엑스포 단지에서 여객선 수리도 했던 사람인데 사실 거기 볼 게 향이란 밖에 없어요. 제가 외국 지구를 6바퀴를 돌아보면서 다녔지만 여수 멋있죠. 멋있지만 거기에 국제적인 해양 엑스포를 세울 정도로 뭔가 대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해줬잖아요. 전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울부짖고 때를 써서 해줬잖아요. 지금 어떻죠? 여수 엑스포 단지들 몇십 조를 써서 어떻죠? 그 지금 건물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지금 뭐 국가 중앙 정부에다가 예산 내달라. 지금 이런 꼬라지란 말이에요. 결국에 당신들이 망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이 망하는 거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뭐 독립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꾼의 농간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사육당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은 정말 비정의하고 비겁하다는 거. 단지 내가 사는 지역이 발전한 것에 대한 침묵. 보장 확보된 이익에 대한 침묵. 그것이 이제 이기주의고 반국가적인 정서라고 보는 거죠. 이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5.18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고 대한민국 최고법에 삽입하고 김대중을 부정해도 명예훼손을 한다 그러고 하물며 전라도라는 단어만 써도 모욕죄로 고소가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냥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너희 그냥 5.18은 민주화 운동이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닥쳐. 이유 대지 마. 말하면 죄야. 이런단 말이야. 지금 택시가 나왔는데 아니 그 택시기사가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던 그 피라고 했던 그 문세광이를 태워가지고 도착했던 그 택시기사인 건 여러분들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제는 인물은 평범한 택시기사가 아닌데 전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물미한 행진곡도 제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이 운율이 떠오를까 봐서 의식적으로 저는 피해버립니다. 이물미한 행진곡. 그래서 택시도 안 봅니다. 안 봤어요.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문화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가짜 민주화를 세뇌를 하고 있고 나아가가지고 김대중을 신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김대중 시체를 팔아서 신을 만들고 있어요. 김대중은 죽었어요. 김대중을 그렇게 신을 만든다고 해서 당사자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북한은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김대중은 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전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김대중이 왜 신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뭐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전라도 사람들을 사상인질권, 즉 민주화, 가짜 민주화라는 김대중식, 김대중은 김일성하고 똑같이 사상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짜 민주화 사상공작에 여러분들은 사상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김대중의 그런 노하우를 김대중의 후예들, 그리고 김대중의 제자들이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을 넘어설 자신은 없으니까 죽은 김대중을 뭐 예수님처럼 석가모니처럼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제자라는 적통성으로 평생 호의호식하고 대물림 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는 이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연방제식으로 영구 통치, 분할 통치 하겠다는 목표, 지들의 어떤 카르텔 안에서 이런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는 걸로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그 교두보가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주체사상을 완성시켰듯이 김대중을 신격화해서 대한민국 내 주사파 종북 세력식 이런 사상을 완성시키려는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단독으로 이런 김대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뉴스타운 식구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뜻 이렇게 나서주시는 분들이 첫 해기 때문에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컨텐츠로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얻을 거는 단 한 거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이 뉴스타운은 그런 점이 매력적이죠. 5.18들 남들 관심 없을 때 15년간 걸어왔고, 이런 용기를 저는 배우고 싶었고, 외면할 수 없었고, 제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말 잘하고, 저보다 더 패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나와서 그런 재능으로 이런데 각성시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자란 제가 나선 것일 뿐이고,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나올 때는 이 리플이라든가, 리플에서 계속 쟤도 전라도인데 뭐 믿지 말아라 많이 듣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리플 다시는 분들도 있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제 고향을 뒤통수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라도 사람들의 특성으로 대한민국에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뒤통수 쳤던 거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해를 풀어주시라, 뭐 지켜보시고 쟤는 뭐 나름 소질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자리에 유능한 패널들이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뉴스타운 이 사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처참한 폐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동안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우리 우파는 이 집요하고 지저분한 좌익들에게 패배했어요. 지금 다 불탄 초가삼간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 안에도 지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지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글프게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잘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뭐 뉴스타운이 잘 되면 뉴스타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매스미디어의 파워로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대협 주사파들이 압박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규모, 발전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군들이고요. 이 프로그램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의 영달이 뭐 좋아질 거라 뭐 그런 기대감 사람이면 하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제가 다소 부족하고 이런 프로가 다소 어설프더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고 많은 분들이 전파되어야 그 파급력으로 사람들은 또 깨우치게 되고, 또 그런
맨파워들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기고 전사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는 전라도 분들에게 오늘 김대중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라도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김대중의 신격화가 완성이 돼서 지금 무너진 우파가 재건을 실패해서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 적화 통일은 북한이 남한을 굴복시켜서 북한식 공산주의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북한 빨갱이들이 어느 지역에 폭탄을 가장 먼저 때릴까요? 전라도입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 북한식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신이어야 하고 김정일이 신이어야 하고 김정은이 신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김씨 왕조가 아닌 김대중이 신으로 섬기는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 지역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라도가 이제는 김대중의 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졌습니까?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죄입니까? 제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전 김대중 지지 안 합니다. 김영삼도 지지 안 해요. 소위 거짓 민주화를 선동하고 있는 세력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아마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고 된 게 소위 뭐 앞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즐거운 방송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제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데 솔직히 이 단독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우왕천심원을 2병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실시간 리플을 이 채팅을 좀 보고 있어요. 많은 용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희 뉴스타운을 포함한 수년 외국자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저희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과욕으로 국가의 국익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이런 초심이 변질이 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호되게 채찍을 해주시면 또 정신 차려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제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방송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족한 방송 내용 그리고 단독 패널이라는 불편한 구조에도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